음식을 챙겨가던 모녀인데 허준 변호사님 변명을 한다는 거 왠지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떳떳했으면 당당하게 해명을 했겠죠. 네. 하지만 이 모녀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경기도에서 샤브샤브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 중인 어느 자영업자가 겪었다는 황당한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된 사연입니다. 식당 주인이요.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때 상황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네. 최근에 손님이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빈 장바구니를 들고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까지 완전 무장해서 찾아온 모녀 고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차림새는 자유고 잘못된 차림새는 아니지만 요즘 날씨도 더워지고 있는데 굳이 식당에 들어오면서 저렇게까지 싶으니까 왠지 느낌이 싸고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러긴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말 그대로 완전 무장. 네. 그렇죠. 얼굴을 알아보기 그러니까요. 어렵게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녀 손님이 가게를 쭉 둘러보다가 CCTV 사각지대,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고 직원들의 시야에서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식당 주인이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하재근 평론가냐.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로 완전 무장하고 손님이 비교적 앉지 않는 구석자리에 앉아. 느낌이 연예인들이 뭔가 자유로운 식사를 하려고 그걸 찾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인 같았으면 똑같은 모자, 선글라스를 보고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식당 업주면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같은 것을 많이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육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육감으로 봤을 때 뭔가 쎄하다,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CCTV 영상을 돌려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상 안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그 영상을 봤더니 이제 그 모녀 고객의 모습이 보이는데 하여튼 식사 중인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샤브샤브 집이니까 재료를 냄비에 넣는 모습인데 그런데 그중에 아주 녹색 옷을 입은 여성의 행동이 이상한데 음식을 집어서 냄비에 넣는 게 아니라 테이블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미리 챙겨왔던 장바구니에 몰래 음식을 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접시에 있던 거면 저기가 이제 만약에 무한리필집, 그러면 무한리필집, 샤브샤브집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샤브샤브를 이제 자기한테 배정된 쟁반 이런 거에 담아와서 펄펄 끓는 육수에 넣어서 맛있게 먹으라고 한 건데 지금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안 낀 손으로 그냥 맨손으로 뭘 집어넣는 거 같아요. 고기를, 맛있는 고기를, 벌거벗 고기를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CCTV에 좀 사각지대에 앉았다는 거잖아요. 식당 주인이 항상 이 손님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다른 테이블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거기에 신경을 쓸 수 없이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제 이럴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렇게 보이지 않는 손, 아니 보이는 손인가요? 그러네, 보이는 손이 보이는 손이네요.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거를 이 식당 주인은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무한리필 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샤브샤브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기라든지 야채 이런 거를 무제한으로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는 식당에서 운영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는데 남은 음식은 가지고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남기지 않고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소고기를 더 추가로 드실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겠다. 이런 안내 문구가 아마 식당 안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식당 주인이 이 지금 전체적인 경과 사항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이 모녀가 좀 무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손님들이 좀 다 나가고 나서 좀 한적해지고 이 모녀가 계산할 차례가 되자 이분들한테 기회를 한번 준 거예요. 혹시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 없으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럼 사과했겠죠. 근데 기대가 달랐습니다. 우리 음식 안 남기고 먹었으니까 고기 추가 쿠폰 주세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어머나. 혹시나 솔직히 얘기할까 싶어서 자기가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직설적으로. 그런데도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야. 진짜 마지막 기회 준 거지. 선처 차원에서 우리 보세요. 잔반 없이 다 먹으세요. 고기 쿠폰 추가 쿠폰 줘요. 이들의 황당한 변명, 식당 사장님과 나눈 대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나 혼자 먹을 때는 저렇게 안 해요. 근데 딸 입장에서는 저걸 아니, 그러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럼 따님 가게가 아니잖아요. 나는 딴 건 안 해요.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뭐 채식주의자고 그게 아니라 가져가면 안 되는 거를 가져가셨죠. 솔직히 변명인데 노인네고 당뇨 환자고 나이가 드셔서 많이 먹진 못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채식이. 그러면 왜 따님분은 안 말리셨어요? 아니요, 저번에도 그랬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잘못했어요. 듣고 황당하시죠, 지금 여러분. 근데 최재봉 교수님, 예. 저 모녀라는 사람이 지금 뭐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실이 하나 자기들 말에서 튀어나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챙겨갈 때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왜 문제를 삼느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곳에 와서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걸쳐서 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정황상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주인분이 알았다면 그 전에 얘기를 했겠죠.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변상을 하든지 뭐 사과라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잘했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들이 한 행동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채식주의자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요. 채식이든 뭐든 다 떠나서 거기 식당 안에서만 먹게 돼 있는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네. 사과하는 게 먼저죠. 아하.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직원들의 눈도 피하고 CCTV에 CCTV 촬영 사각지대 가가지고 저렇게 앉아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니까 더 황당한 것이고 또는 문제는 아까도 말한 적반하장식 태도예요. 그게 저는 더 화가 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하면 네. 사실은 뭐 변상 조치를 하든 아니면 그냥 뭐 변상 조치 안 하고 알겠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하고 보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습니까? 네. 저런 태도를 보이고도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저런 모습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런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걸 나중에 본 식당 사장이, 근데 그건 한참 뒤에 본 게 아니에요. 그 저런 행동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파악을 하니까 계산할 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에다가 마스크 3-4겹씩 끼고 계셨거든요. 조금 왜소하신데 엄청 자주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근방에 테이블을 치우는 척 하면서 지나갔는데 장바구니 안에 있는 지퍼백에다가 재료를 담으시더라고요. 저희도 더 좋고 신선하고 뭐 이런 걸 더 제공해드리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악용해서 오시니까 괜히 정상적인 손님들까지 의심하게 되고 괜히 회의감도 들고. 이제 이걸 보면 아유 어떻게 저래요라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인상 찌푸리시면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있네 이제 하실 텐데 혀를 끌끌 차실 텐데 이제 혹시 이게 물론 법률 만능주의는 아니겠습니다만 박성배 변호사 혹시 저게 이제 법에 나와 있어요? 그 무한리필집에서 먹지 않고 남은 거를 또는 이 식사 도중에라도 음식을 싸가면 안 된다. 이게 혹시 법에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명시적인 법률 교정은 존재하지 않는데 절도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회 일반인의 인식 수준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무한리필 샤브샤브 가게에서는 음식을 현장에서 먹어야 한다는 사실은 사회 일반인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가게 현장에는 남은 음식 반출 금지 문구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가져가려는 음식의 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업주가 문제 제기한다면 충분히 형사사건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절도죄가 성립하고 만약 모녀의 공동 범행으로 인정된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형사사건으로 비화하지 않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아까 그 모녀분들이 이제야 마지막에 알았어 어쨌든 우리가 잘못했고요 이런 사과도 태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진심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맛있게 음식 먹고 많이 팔아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 아닐까요?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구하시길, 용서를 구하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무슨 이거 날벼락 같은 제목일까요? 세상의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 21일 토요일에 오전 10시 20분쯤에 경기도 남양주에서
두 눈을 의심케 할 만한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당시에 어떤 SUV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한 그런 사고가 벌어진 건데 당시 상황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당시에 그 평화롭게 장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평범한 거리의 풍경인데 네. 갑자기 흰색 SUV 차량이 어머. 그 이 인도 쪽으로 넘어오더니 어머. 속도를 줄이지 않고 어머. 계속해서 상가로 돌진하는 모습이 저렇게 찍혔습니다. 아니 지금 영상만 봐도 아이고 세상에 저곳에 지금 가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걸까? 막 심장이 벌벌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들어서 이런 사건들이 아주 빈번하게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상가나 인도로 돌진하는 이런 차량 사고가 많은데요. 지금 이 해당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교차로에서 원래는 좌회전을 했어야 되는 이 흰색 차량이 오른쪽에 있는 1층 상가 건물로 돌진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자리에는 은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은행에 가보시면은 그 입구 쪽에 보면 뭐 현금 입출기 이런 부스 같은 게 먼저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돌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현금 입출기를 부수게 됐던 것이고 또 마침 안타깝게도 그 현금 입출기를 이용하고 있던 고객이 있었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분까지 다치게 된 거죠. 그래서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이송이 되게 어머나 됩니다. 세상에 영상 본 저희도 아이고 손이 막 벌벌 떨릴 정도인데 당시 현장에서 직접 보신 분들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탄 터지는 것 같았죠. 가서 보니까는 그냥 무서워서 못 들어갈 정도로 끔찍했죠. 지금 사람 다쳐가지고 소리는 지르지 차는 다 망가졌지. 그래서 빨리 119에 신고해야 된다고 신고. 목격자분 얘기만 들어봐도 허준 변호사님 사고 당시 차량이 낸 굉음 피해자분의 어떤 이 비명 소리 악비 귀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상가로 돌진했다고 하면 아침 10시 20분쯤에 다 이미 가게들이 문을 열고 그러네요. 사람들이 가게를 이용하고 뭐 이럴 시간대가 맞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저렇게 굉음을 내면서 돌진했다고 하니까 다친 사람도 그렇지만 그 상가에 있던 주변 사람들도 너무 놀랐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난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둑어둑한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운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혹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저렇게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인가? 의심스러운데 네. 저희 뉴스파이터가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기로는 운전 중에 앓고 있던 지병이 발병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40대 남성이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남성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운전하다가 지병 때문에 뭐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열어놓고 수사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데요? 이 남성이 면허가 없었어요. 에? 그러니까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아니 황당하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운전 당시에 지병이 발생했다. 지병의 영향 탓에 운전을 저렇게 했다라고 뭐 그 더 정밀한 경찰의 추가 조사하면 나오겠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약물과 음주가 잔존량이 있는지는 더 국가수에 혹시 필요하면 더 보강 조사하겠죠. 근데 이건 정말로 허준 변호사 말씀처럼 최진봉 교수님 네. 설명이 안 돼요. 면허가 없으면 어떻게 차량 운전자를 잡아요? 왜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았냐면요. 이것도 뉴스파이터가 직접 확인한 내용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사람은 개인차가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차,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네. 법인 차량이죠.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그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물론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게 돼 있는지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본인 차가 아니라 회사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입건이 됐고요. 현재 경찰은 주변의 CCTV 그리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물론 경찰도 지금 이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하던 말을 저희 제작진에게 했던 진술을 그대로 이제 옮기는 과정 정도에 불과하니까 이 말을 옮겼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동문서답이네? 아니 무면허 상태에서 어떻게 차량 회사 차든 자기 차든 어떻게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회사 차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무면허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대를 잡아요? 그리고 왜 면허가 없던 상태에서 그게 궁금하잖아요.
전반적인 조사는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사건은 단순히 무면허 운전 처벌만으로 그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이상 은행 부스가 부서진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재물손괴로 처벌되고 피해자의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에 그칠 사안도 아닙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고 재물이 손괴된 이상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피해를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인명피해가 이만하기 천만다행이고요. 사고 낸 운전자 법적 처벌 달게 받고요. 만약 지병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한동안은 운전대 잡지 말고 치료에 전념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는 것도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김희라 씨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원조 액션 스타 배우인데 김희라 씨의 아내분께서 아주 폭탄 발언을 했다는데 대체 무슨 발언일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도 많이 피고 딴 살림도 차리고 도박만 안 하고 배우가 아닌 법기 스님으로 자기가 다시 태어나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원해열의 길이 난 더 많이 보고 배워야죠. 여지껏 지내온 길, 여지껏 죄 지은 길, 이걸 전부 다 속죄하는 겁니다. 사실 몇 달 전쯤이죠. 여러분 뉴스파이터를 쭉 같이 함께 해주신 뉴파 찐팬분들 아실 거예요. 김희라 씨 얘기 몇 달 전에도 했는데 이 출가한 얘기, 이 나이가 황혼에 접어들어 출가한 얘기 했는데 근데 보세요. 그때보다 지금 허준 변호사님 아내분 입에서 더 충격적인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도박 빼고 다 했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아내분 속을 썩였길래 도박 빼고 다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지 심지어 딴 살림 차렸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외도를 그렇게 많이 저지르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냥 바람만 핀 게 아니고요. 외도 중에서 제일 아내들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힘겨움에 더해서 경제적으로도. 무려 저렇게 아름다우신 아내분을 놔두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외도 상대 여성한테 물질적 지원까지 해주는 바람에 집을 5채쯤 날려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사업 실패해서 술독에 빠져 살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도 있었다고 하고 이걸 아내분이 다 뒷바라지를 하면서 참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니 이렇게 아내분한테 잘못했으면 아내분한테 속죄하지 왜 출가를 하는 것인가 저는 이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던 거를 몸소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지 말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아내분도 이 출가를 권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계식까지 받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찬찬히 들어보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남편의 과거에 이런 정말로 자신을 아프게 했던 그런 잘못을 다 덮어주고 지금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옆에서 다 보조해주는 아내분이야말로 부처님의 사랑을 좀 실천하고 있네요, 지금. 보살 중에 보살이 아니신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제 김희라 씨 아까 그 말씀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과거와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으시고 고령이기도 하지만 약간 어눌한 모습 이런 것도 보이는데 그동안에 이제 지병이 여러 가지가 있었답니다. 뇌경색,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그때마다 저 김수현 씨가 옆에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의 말은 이 부부를 규정하는 말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동반자, 뭐 영원한 친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인 말씀으로는 부부는 용서 같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결국 결혼 50주년을 내년이면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금혼식이죠. 50주년이면 정말 그간의 세월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런데 이쯤 되면 남편 김희라 씨가 제일 최고로 아내분 김수현 씨의 속을 썩인 사람 같은데 김희라 씨 말고도 속 썩인 사람이 또 있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또 큰아들이 조금 근데 그 DNA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술을 마시고 술 뭐 식사 친구들 뭐 13명씩 데려가서 레스토랑에서 맥주도 마시고 그러고는 엄마가 돈 낼 거다. 엄마 전화번호 적어놓고 집으로 전화 오고 그렇게 해서 뭐 돈 받으러 왔는데 뭐 덩치가 이만한 남자분들이 막 6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비를 내놓는데 그 고등학생이 그 당시 300만 원 그런 거 이런 거 많이 겪었어요. 그래 결혼한다고 갑자기 군대 갔다 와서 그냥 저한테 어떤 뭐 선의라는 거 보이지 않고 바로 통보만 하는 거예요. 결혼할 거다. 예. 그러니까 부모도 본 적이 없고. 정말 그렇게. 그래서 내가 부끄럽나? 그런 섭섭한. 내가 50년 동안 이렇게 해온 게 이거였나.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했는데. 일단은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은 김일아 씨 아내분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사실 이 동치미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시청률도 높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일파만파 시청자분들 많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부끄러운 얘기를 집안일을 내가 해야 돼. 아무리 방송 분량도 뽑아야 되지만 막 그런 고민도 하셨을 텐데 저 얘기를 진짜 담담하게 하는 저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김수현 씨 설명에 따르면 큰아들이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술을 마신 사건이나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한다고 통보만 한 일 모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사실 김수현 씨는 자신의 속을 썩였던 큰아들의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김일아 씨가 김수현 씨와 결혼할 때 전처 사이에서 난 5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다들 힘드니까 결혼하지 말라면서 말렸답니다. 그렇지만 김수현 씨는 내가 좋았기 때문에 엄마가 되기로 선택을 했고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답니다. 그렇게 새엄마라는 사실을 숨기고 큰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봐왔다는데 그런데 큰아들이 고2 때 친구 엄마로 인해서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고 그때부터 큰아들이 엇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뭐 김일아 씨, 김수현 씨, 뭐 정확히는 김희라 씨 아들이겠죠. 이제 피가 섞였으니까. 김일아 씨의 아들이 그래도 길러주는 엄마도 엄마인데 이게 글쎄요. 뭐 지금은 훌쩍 성인이 다 됐겠지만 지금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친엄마가 아니어서 엇나간다. 세상에 얼마나 진짜 큰아들에 대한 김수현 씨는 섭섭함이 컸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거를 고등학생까지 다 했었어요. 네. 그리고 졸업식 날은 이제 교감 선생님이 어머니 졸업식입니다. 네, 내가 새엄마라는 거를 걔가 이제 알지 못하게 아기 어렸을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했어요. 그 아이는 백화점에서 꼭 가서 옷을 사입히고 지금은 이제 아빠가 이렇게 지금 25년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잘 오지 않아요. 안 만난 지가 한 5년? 아유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글쎄요 그냥 엄마 그러니까 글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래요 의붓 엄마인 김수현 씨한테만 마음이 멀어진 게 아니라 자기 친아버지 김일아 씨한테도 지금 아드님은 마음이 멀어진다. 지금 저렇게 병환 중인데 25년 병환을 앓고 있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거의 안 찾아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서운할까요? 지금 그런 내용이죠. 지금 아버지가 아프신 상황인데 지금 본지 뭐 안 만난 지 5년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 가족 내부의 일을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로 뭐 상처받아서 그런 거라면 사실 그런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친어머니 친어머니 아닌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나를 그 정성껏 키워주셨다는 게 그 고마움이 더 중요한 거지. 그 고마움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네. 지금 그 이 김수현 씨가 큰 아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등하교를 다 함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쉽지 학교 않은데. 데려다주고 학교도 본인이 직접 시키고 이거는 정말 지극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졸업식 날 그 교감 선생님이 이 졸업식은 어머니의 졸업식이다라는 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머니가 계속해서 학교에 데려다 줬다는 건데 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뭐 자기를 보살펴주고 정을 쌓았으면 뭐 친어머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라도 또 다시 돌아와서 좀 부모님을 모시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물론 저 가족 내부의 일은 모르지만 그렇죠. 일단 외부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정말 하재근 평론가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물론 이 집안의 어떤 가정사를 저희가 속속들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제 대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 아드님도 뭔가 훌쩍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훌쩍 커서 가정을 꾸렸을 가능성이 큰 나이인데 이제는 혹시 자기가 결혼했으면 가정을 꾸렸으면 부모가 돼봤을 텐데 부모의 마음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렇죠. 이제 50대가 됐어요. 50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뭐 가정을 꾸렸는지 안 꾸렸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렇죠, 네. 50대가 됐다면 일반적으로 보면 가정을 꾸렸을 가능성이 있죠. 아까 뭐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사돈도 네네, 못 보고 네,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했으니까. 그런 점으로 한다면 가족들이나 자녀가 있다면 본인의 자녀를 보면 알게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몰랐던 것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면 그러네요. 부모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김수현 씨는 이러는 거예요. 안 만난 지 5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걸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게 뭐냐면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에도 찾아오고 밤중에도 찾아오고 이랬대요. 뭐 이런 필요한 걸 요구할 때는. 근데 이렇게 안 온 거 보니까 그래도 잘 살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안 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잘 살고 있겠구나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서운함도 있죠. 저렇게 오기와 금이와 키웠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잘 살 수 있도록 엄마의 마음으로 키웠던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마음의 상처는 크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편안하게 잘 살고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안도하는 모습 보면서 천상 엄마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제 넘고 오지랖 넓은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세월이 지나면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실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뭔가 회한의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뭐 매주 찾아가란 그런 말 말고요. 한두 번쯤은 1년에 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쯤은 부모님과 얼굴 뵙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정말 감히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배우들 앞에 특히 여성 배우들 특히 완전 잘 나가는 배우들 앞에 이 네 글자 딱 붙었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과거에 여성 톱스타들은 의뢰의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거의 자신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는 그렇죠. 딱 그 드라마 영화 작품만 보여주는 맞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대중이 그 여성 여배우들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했었고 완전 궁금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요즘은 네. 그렇게 꽁꽁 감추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드라마 영화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든지 그래요?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든지 오호. 그밖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공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런 흐름 속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33년 만에 데뷔한 지 33년 만에 처음으로 고정 출연을 결정한 그런 과거 여성 스타가 있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MBN에 나타난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고 MBN?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대박 사건네. 내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었던 놈이 로미가 지금 내 앞에 있다.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무섭다. 제가 제일 먼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부엌 너무 예쁘다. 우와, 나의 꿈의 부엌인데 잠시만. 와플 비빔밥 해보려고 하는데 탄내 나는데요? 진짜 밥이 안 떨어진다 아까. 그러면 다시 할까 봐.
이거 어떻게 하지, 다? 이거는 편집, 어? 볼게요. 됐어요. 대박 사건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고소영 씨가 만드는 밥, 와플 그런 거 지금 눈에 안 들어오고 지금 고소영 씨 얼굴만 눈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박선배 변호사님. 고소영 씨가 장동건 씨와 결혼할 때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마흔 전에는 아이를 낳아야겠다 싶어서 출산도 서둘렀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이들 둘 다 많이 컸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동안 고소영 씨 15년간 활동도 하지 않고 엄마로서의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때 고소영 씨가 포착됐던 모습, 아들의 초등학교 옆에서 녹색 어머니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 기억나요 그때. 최근 33년 만에 화제가 된 이 사진에 대해서 뒷이야기를 털어주기도 했습니다. 저 모습 와 대박 사건. 그렇습니다. 고소영 씨는 비율도 안 좋고 표정도 그렇고 나는 사진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남편이 은근히 매력이 있다고 추켜 세우더랍니다. 정말 죄송한데 저 몸매 비율 안 좋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 지금. 전국에 계신 다른 분, 네, 죄송합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나름 아이들 안전 지킨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만 포착됐던 고소영 씨가 33년 만에 어쩌다 예능 출연을 결심하게 됐나. 15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아이 키우면서 엄마로서 또 딸로서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능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근데 허준 변호사님, 사실 남편분인 장동건 씨는 그래도 그동안 간간히 영화에 출연다고 했단 말. 그래서 우리가 반갑게 근황을 좀 알 수 있었는데 와, 고소영 씨 진짜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렇죠. 그 시절 우리 모두가 사랑했던 비트의 로미가 아이의 엄마가 돼서 녹색 어머니 회를 들고 있다는 이게 찍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로미를 기억하는 모두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쇼킹한 사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궁금했을 텐데 최초로 이렇게 예능에 출연해서 고소영 씨가 유튜브도 개인 채널도 운영을 하거든요. 약간의 허당기 있는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뭔가 우리가 몰랐던 고소영 씨의 숨겨진 매력을 더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저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MBN 섭외력 짱이에요. 고소영 씨를 예능에 지금. 네, 너무 대단한 섭외력이죠. 네.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우리 고소영 씨도 참 미인이고 이 신비주의의 어떤 여배우의 대표적인 상으로서 인기가 정말 많았지만 남편이 또 장동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동건이 남편이면 기분이 대박. 어떠냐. 이거 레알이에요. 실화예요. 이거 이 투샷? 그러니까요. 지금 두 부부가 같이 밥 먹는 저 평범한 모습들도 지금 공개된다고 하니까. 밥 먹는 게 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밥만 먹어도 두 사람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장동건이 남편이면 진짜 어떤 기분일까 싶습니다. 자다가 눈 떴는데 옆에 장동건이 있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싸우다가도 장동건 얼굴 보면 기분 풀리지 않아요? 반칙이네. 이런 질문 이건 반칙이에요. 이거 많이 반칙이에요. 받으셨대요. 네. 그런데 고소영 씨도 똑같다고 합니다. 오히려 잘생겼는데 말 안 들으면 더 짜증나는데요. 네. 그리고 부부가 참 부부싸움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네. 근데 또 지키는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어허. 부부싸움 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절대 하지 않고요. 와. 서로 존댓말, 동갑내기니까 존댓말 쓰면은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만났을 때 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저 투샷을 실제로 또 예능에서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예능은 또 이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이렇게 뭐 영화에서 연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모습까지 보여주는 와. 거잖아요. 저 두 부부의 모습, 특히 고소영 씨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그러니까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MBN 예능에서 고소영 씨가 어떤 매력을 뿜뿜 발산할지 궁금해지고요. 그런가 하면 이분도 대박 사건 180도 달라진 매력을 뽐내고 있다는데요. 궁금하시죠? 영상을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깨라면 고독마저도 감미롭다. 대박 사건입니다. 마지막에 그 초콜릿 광고는 아무나 찍을 수 없다는 그 광고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초콜릿 광고는 진짜 아무나 못 찍었었죠. 일종의 톱스타들도 초콜릿 광고하고 싶은 로망이 있다고나 할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초콜릿 광고를 했던 스타들의 이름을 보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이미연, 최시라, 전지현 이런 분들이 도맡아서 이걸 했었거든요. 특히 최시라 씨가 저 초콜릿 광고를 찍었을 때 입었던 의상은 뭐 기념으로다가 나중에 그 패션
그 전시장에서 30여 년이 지난 후에 전시까지 됐었다 그래요. 그럴 정도였으니까 뭐 인기가 어느 정도 됐는지 가히 짐작이 가는데요. 네. 근데 최시라 씨가 최근 들어서 아주 큰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나이가 숙녀의 나이를 이렇게 밝혀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6세가 됐다 그래요. 진짜요? 벌써. 데뷔한 지가 40년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 큰 변신을 했습니다. 프로 무용수로 데뷔를 했다는 지금 거예요. 이 모습인가 보네요. 어머, 그렇습니다. 세상에. 고전 심청을 재해석한 무용극 단심에서 무려 용궁 여왕으로 그 공연을 지금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아니 뭐 갑자기 웬 무용일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적부터 최시라 씨가 이 무용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1 때 광고를 찍으면서 배우가 되기는 했지만 이 춤에 대한 동경을 아마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하게 되니까 동료 선후배 그 많은 스타들이 또 찾아와 줬는데요. 전윤아, 최명길, 김완선, 예지원 이런 분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응원을 또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야, 옆에 김현주 평론가님 계실 법한데 저기는 안 가셨나 봐요. 좀 바쁘셨죠? 저기는 못 갔는데 최시라 씨가 제 중학교 후배입니다. 와, 진짜 또 TMI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마 또 기회 주실까 또 공연 계속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뭔가 이 초콜릿 광고 하나가 인생의 진로를 바꿨다. 근데 그건 너무 뭐 좋은 거잖아요. 배우도 나쁜 건 아니까. 근데 보세요. 하재근 평론.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무용수의 꿈은 놓지 않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최시라 씨의 원래 꿈이 무용수였다는 거죠. 근데 뜻하지 않게 어떻게 광고에서 빵 터지는 바람에 배우가 돼서 당대 최고의 배우까지 올라갔는데 또 최시라 씨가 뭐라 그랬냐면 정작 배우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배우가 바로 최시라 씨 아버지의 꿈이었었다고 합니다. 최시라 씨 아버지가 굉장히 막 외모가 출중했었다고 합니다. 최시라 씨가 아버지의 총각대 모습을 담은 그 사진이 찍힌 티셔츠를 입고 사진이 찍히기도 했었는데 진짜 지금 배우다. 최시라 씨 대박 저기 사건. 아버지의 모습이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시라 씨가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뤄드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최시라 씨의 무용수의 꿈은 최시라 씨의 딸이 또 이뤄주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이 집안 뭐예요? 이 집안 뭐예요 서로 진짜. 꿈을 물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최시라 씨의 딸이 한국 무용을 전공한 거예요. 24살 된 김채니 씨인데 김채니 씨가 먼저 최시라 씨보다 무용수가 돼서 어머니의 꿈을 이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인별그램의 최진문 교수님 진짜 주말 사이에 많은 스타분들이 저기 갔다 와서 또 그 공연 끝나고 최시라 씨가 바쁜 와중에도 다 연예인분들 찍어주셨대요. 다 올렸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뭐랄까요, 본인의 꿈이었잖아요. 본인의 꿈을 이룬 거니까 기쁜 마음에도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봐주신 것만 해도 예전 얼마나 씨랑 고마워요. 찍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시라 씨 1985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사극에서는 뭐 안 한 역할을 다 했잖아요. 특히 중전마마, 대왕 데뷔 이거 주로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무용수가 되셨어요. 이번에 용궁 여왕입니다. 여왕이라는 여왕은 다 해보는 거죠. 용궁 여왕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옛날 사극에서는 용궁 여왕 역은 없잖아요. 중전마마는 있어도. 그렇죠. 근데 무용하면서 용궁 여왕 역을 맡게 된 겁니다. 곱다고 이게 하네. 이 역할을 하려고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연습을 했대요. 세상에. 그렇게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생애 꿈에 그리던 무용수라는 수식어가 이름 앞에 붙으리라고 본인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기회가 와서 너무 감격스럽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 단심이라는 무용극 또 대박 나시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 이분은요 정말로 신비주의 이미지는 저리 가라 하신 지 꽤 오래됐던 분이에요. 누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꿍. 아니 나는 근데 나 진지한 거 시키면 못하겠어 이제. 오늘 여기 뭐 하고 오셨어? 아 오늘 여기는요 제가 좀 왕이 될 상인지 궁금한. 둘 사이의 궁합을 가만히 보면 남편분이 잔소리 듣게 태어났어요. 어머 맞아요. 그의 일생을 제가 조종하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랑 저는 그럼 백년해로를 하게 되나요? 한가희님은 남자가 폭행 또는 외도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드러나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혼이 어려워요. 이번 생은 연정훈과 함께하는 걸로. 100억 주고 얼굴 랜덤 돌리게 한다 안 한다? 아 100억을 받고 얼굴 낸다? 당연히 하죠. 거짓말하지 마. 왜요? 아 근데 100억인데 랜덤 돌리기를 안 한다고요? 그건 하죠. 오
배우가 나오면 어때요? 배우를 봤는데 괜찮지 않아요? 얼굴이 별로 저 예전에 껍데기랑 이게 잘못됐다니까요. 영혼이랑 잘못됐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외형적인 거는. 혹시 진짜 저는 진짜 처음 들어본 요즘 표현을 처음 들어본 건데 시청자분들 중에도 저와 같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재근 평론 조금 전에 나온 100억 랜덤 그게 무슨 말이고 설명 좀 하고 좀 풀어가시죠 얘기를.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요. 어쨌든 이제 한가인 씨한테 만약에 100억 원을 주면 얼굴을 아무 거나 그냥 추첨으로 아무 얼굴이나 얼굴을 갈아도 되느냐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한가인 씨가 아무 얼굴이 나도 상관이 없다. 100억만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한가인 씨 얼굴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얼굴인데 돈 100억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한가인 씨가 자신의 얼굴을 너무 낮춰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가인 씨가 과거에는 저 지금 윙크 저한테 한 거 맞죠? 죄송합니다. 진짜. 그것은 전적으로 착각인 것 같고요. 한가인 씨가 과거에는 저런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팬심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진짜 눈 크다. 첫대 과거의 신비주의였었거든요. 사람들이 몰랐죠, 한가인 씨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마치 이런 사적인 부분도 공개하려고 태어난 것인 마냥 처음부터 예능이 체질인 것인 마냥 너무 예능 그런 유튜브처럼 이런 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 광고 항공사 광고 대박 사건이었죠. 광고도 대박이었고 근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서 먹방도 하고 뭐 관상가도 만나러 다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시어머니도 최초로 공개해서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과거에 한가인 씨가 24살에 충격적인 20대 초반 결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막 대충격 휩싸였었는데 그때 많은 남자분들 공부는 했어요. 물론 한가인 씨랑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지 못했지만 어쨌든 여자도 공부는 했어요. 연정훈 씨 막 타도 연정훈 씨 막 외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국가적 공분 사태에 배우가 또 밝혀졌습니다. 바로 한가인 씨의 시어머니가 배우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한가인 씨 부부를 하늘에서 내린 인연이다라고 해서 결혼을 일찍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나는 현주가 한가인 씨 본명이랍니다. 나는 현주가 내 딸 같다. 우리 딸이 셋낼 정도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내 딸 같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3대 거짓말이라면서요. 그럴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진짜로 딸처럼 내 사랑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인 씨 말이 뭐라 그랬냐면 시어머니랑 고부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현주 평론가님이 웬만하면 뉴스파이터에서 소개해드린 그 연예인분들하고 웬만하면 다 인연이 있으신데 우리 한가인 아까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최실아 씨는 고등학교 후배라고 아까 중학교 후배예요. 또 순간 정정하신 거죠. 제가 중학교 후배라는 게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혹시 한가인 씨와 뭐 접점 없습니까? 접점이 없네요. 너무 요즘 분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니 연정훈 씨라도? 아니 연규진 씨라도 시아버지. 연규진 씨는 지인의 지인. 역시. 너무 신락 같은 인연이긴 한데 이 한가인 씨 하면은 사실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조금 했었거든요. 정말 미인 중에 미인, 탑 오브 탑 이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을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딜 가나 남의 시선을 받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좀 자유가 없이 살아온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뭐 40여 년 가까운 세월 중에서 나도 이제 이렇게 행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의 그런 청순한 이미지를 완전히 떨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빨간 립스틱을 바르기도 하고 입술하고 귀에다가 피어싱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저 모습을 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대단하네요, 진짜. 기존과는 완전 다른 이미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바지라고 부르는 몸빼 같은 것도 입고 나오고 약간의 망가진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 빨간 입술과 귀에 피어싱한 모습 이런 거 보이죠. 약간 뭔가 그 코스프레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뭐 등산복을 입기도 하고 뭐 온갖 털털한 모습까지 다 보여주는데 여기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얼굴은 한가인이라는 거. 뭘 해도 얼굴은 한가인이라는 거죠. 이제 한가인 씨 유튜브 채널에는 정말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내가 살다 한가인 유튜브를 다 보다니 뭐 이런 댓글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정말 신비주의, 자신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고수해오던 정말 여성 탑스타들이 이렇게 일상을 공개하고 소통을 늘려가는 걸 보니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또 다른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 분의 앞으로의 또 이미지 변신도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